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남편과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은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고 부른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살다 보니까 남편이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비록 가진 건 좀 없을지 몰라도 언제나 든든한 제 편에 서주는 남편과 살고 있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남편을 많이 아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엄마 혼자서 참 힘들게 자매를 키워내셨답니다. 원래는 아버지와 둘이 운영하던 세탁소를 혼자 운영하다 보니까 힘든 일도 참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늘 언니와 제 앞에서는 씩씩한 여장부 같던 엄마였죠. 성격은 여장부처럼 털털하고 씩씩하셨지만 옷을 만지실 때는 늘 섬세한 손길로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언니와 제 교복은 늘 각이 살아있었어요. 엄마는 교복을 다려주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복에 칼 같은 각 잡아주는 건 네 엄마밖에 없는 거 알지? 너희들은 내 세탁소의 얼굴이야, 얼굴.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항상 어깨 쫙 펴고 고개도 빳빳하게 들고 지내. 알겠지? 우와, 엄마, 어제 내가 말한 얼룩 말끔히 사라졌네. 엄마 진짜 최고다. 매번 엄마가 교복을 다려주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 덕분에 언니와 제 교복은 늘 각이 살아있는 깔끔한 교복을 입고 다닐 수 있었답니다.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해주려고 엄마는 자식들에게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셨죠. 이런 정성에 저와 언니는 보란 듯이 좋은 대학에 나란히 입학할 수 있었어요. 언니에 이어서 저까지 명문대 합격증을 받아온 날, 엄마는 처음으로 저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굳은 일은 앞으로도 다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탄탄대로 길만 가. 이 엄만 정말 그거 말고 바라는 거 하나도 없다. 엄마 그런 말이 어딨어. 우리 가족이잖아. 내가 꼭 효도할게. 알겠지?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까지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니까 엄마는 가슴 벅찬 눈물을 흘리셨죠. 그런 엄마를 보면서 언니와 저는 꼭 효도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언니한테 많이 의지했죠. 똑똑했던 언니는 고등학교 때부터 꿈꿔온 스튜어디스라는 직업을 갖게 됐어요. 그런 언니를 보면서 열심히 공부한 끝에 대기업인 전자회사에 취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당당하게 사원증을 목에 걸던 날, 언니는 저한테 취업 선물로 신발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죠. 내 동생 진짜 멋있다. 출근할 때 신으라고 샀어. 옷은 엄마가 늘 새 옷처럼 만들어주잖아. 그래서 항상 좋은 길로만 가라고 새 신발 사왔어. 어때? 마음에 들어? 완전 마음에 들어. 언니 어때? 나 이제 좀 멋진 회사원 같아? 어때? 헤이, 언니 진짜 고마워. 이런 자상한 언니 덕분에 저는 사회 초년생 시절도 잘 견뎌냈던 것 같아요. 엄마, 언니, 저 이렇게 세 식구만 살게 되면서 항상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았죠.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참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데 저는 묘하게 언니를 뺏기는 기분까지 들었죠. 형부는 능력도 좋고 언니 말이라면 뻔뻑 죽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난 뒤에 형부는 언니한텐 물론이고 엄마에게도 참 잘하는 1등 신랑감이었습니다. 엄마는 형부와 언니가 오면 입이 귀에 걸려서 내려올 줄 모르셨죠.
그러다 한 번은 다 같이 저녁을 먹던 도중에 엄마가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우리 둘째 수영인 누굴 만나려나?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큰사위 같은 사람 만났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어. 엄만 그런 얘기 뭐하러 이런 자리에서 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셔. 엄마는 언니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형부 같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라는 말을 종종 하셨죠. 제가 봐도 형부는 남편으로도 사위로도 최고였어요. 그래서 늘 엄마는 어딜 가나 큰 사위 자랑뿐이었답니다. 능력 좋은 형부는 사업도 늘 승승장구하고 일만큼 능력도 좋았죠. 결혼 후에는 언니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어도 될 만큼 안정적이었어요. 그러다 저는 우연한 기회로 대학 선배 소개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는 방송 쪽에서 일한다는 정보만 듣고 만나게 됐죠. 오랜만에 하는 소개팅이라 어색할까봐 걱정했는데 남편은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너무 잘하는 남편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처음 보는 사람이랑도 말을 그렇게 잘해요? 직업이 배우라 그런가 긴장을 잘 안 해요. TV 연속극이랑 사극에도 몇 번 나왔어요. 저는 남편의 직업을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죠. 솔직히 처음 만났을 때 전혀 배우라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30 중반에 만난 남편은 정말 신기한 사람이었죠. 반짝거리는 눈으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말할 때 정말 행복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하는 일에 저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나 궁금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빠져들기 시작했고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는 중에도 오디션을 보고 온 남편은 잔뜩 신이 난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말했죠. 수영아, 나 이번에 대사 땄어. 정말? 오빠 이번엔 대사 몇 마디야? 한 마디야, 두 마디야? 에이, 고작 두 마디? 이번에 세 마디야, 세 마디. 나 연기하는 거 한 번 봐줘. 세 마디? 대사가 점점 늘어나네. 내가 한 번 봐줄 테니까 한 번 해봐. 이번 연기는 뭐야? 사극인데 한 번 봐줘. 주모, 여기 막걸리 한 사발이랑 국밥 좀 내오시오. 빨리 좀 주시오. 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요? 어때? 나 괜찮아? 리얼해? 오빠 진짜 멋있어. 나 방금 과거 여행하고 온 줄 알았잖아. 진짜 우리 오빠 명배우라니까. 이런 명배우를 나만 아는 게 아깝다. 저는 늘 노력하는 남편을 옆에서 지켜봐주면서 응원해줬어요. 남편이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짠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 수익이 50만 원 정도였는데 항상 돈과 명예는 뒷전이고 본인이 맡은 배역에 진심으로 빠져들어가 연기했죠. 솔직히 미래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늘 준비된 자세로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는 남편을 저는 끝까지 응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항상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남편의 자세는 제가 본받을 점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하지만 엄마가 남편을 어떻게 생각할지 눈에 훤히 보여서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식당으로 처음으로 엄마에게 남편을 소개시켜 주던 날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죠. 혹시 우리 엄마가 무슨 말 해도 너무 상처받지 마. 아직 오빠를 다 몰라서 그런 거야. 나도 잘 알아. 걱정하지 마. 드라마 오디션장을 갈 때도 긴장 안 하던 남편은 그날 처음으로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잠시 후 엄마가 도착했고 남편은 벌떡 일어나서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이미 직업이 무명배우라는 말을 해석을 했는지 엄마는 퉁명스러운 얼굴로 자리에 앉으셨죠. 저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엄마한테 메뉴판을 내밀면서 말했어요. 일단 우리 밥부터 먹고 얘기하자. 엄마 좋아하는 메뉴 여기 많아. 내가 지금 밥 먹으러 온 것 같아? 넌 좀 가만히 있어봐. 자네 직업이 배우라고? 엄마는 다짜고짜 남편을 보면서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심한 엄마의 단호한 모습에 놀라고 말았죠. 남편도 그런 엄마 모습에도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쓰면서 대답했어요. 지금 배우 생활 하고 있지만 아직은 무명 배우입니다. 더 열심히 해서 어머니께 꼭 좋은 배우로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얼마나 벌고 있나?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게. 지금 50만 원에서 좀 많이 벌 때는 150까지는 벌어본 적 있습니다. 뭐? 150만 원? 오메 오메, 지금 많이 벌어야 150만 원이라고 했나? 적게 벌 때가 150만 원이 아니고? 아이고 세상에. 엄마는 남편의 말에 뒷목까지 잡으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물을 한 잔 들이키시고는 남편을 보고 잔뜩 화난 얼굴로 호통을 치셨어요. 지금 꼴랑 50만 원 벌면서 가장 노릇을 하겠다는 거야? 자네 직업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집안을 대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은 비록 보잘것 없어도 정말 잘해낼 자신 있습니다. 환장하겠다. 내 눈에 뭐가 보여야 믿고 말고 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고 나이만 많은 자네를 보고 내가 뭘 믿어야 하는 건데? 난 이거 인정 못해. 돌아가게. 그리고 수영이 너, 이 남자랑 결혼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널 어떻게 키워서 대기업까지 보냈는데 이런 놈 만나서 먹여 살리라고 내가 널 그렇게 키운 줄 알아? 최소한 네 발 뒤꿈치라도 쫓아가는 놈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저거 완전 헛똑똑이네. 난 절대 인정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이 엄마와 첫 대면하던 날 엄마는 절대 인정 못한다면서 으름장을 놓고 식당을 나가셨죠. 그때 남편은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축 처진 남편 모습에 저는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고개 들어. 괜찮아. 어차피 우리 어느 정도 예상했잖아. 그런데 그때 제 말에 말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던 남편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그러더니 여전히 고개만 숙인 채 저한테 이렇게 말했죠. 수영아, 미안해. 나도 잘하고 싶은데, 잘해서 인정받는 사이가 되고 싶은데 내가 너무 모자란 것 같아. 어머님 말씀이 맞아. 나를 뭘 보고 믿으시겠어? 괜찮아. 돈은 내가 벌면 되잖아. 할 수 있어. 오빠는 내가 못 가진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난 그걸 보고 오빠를 선택한 거고. 그러니까 울지 마. 이런 걸로 쫄면 어떡해. 앞으로 오빠 갈 길이 구말린데 이 정도에 기죽고 쫄 거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나는 오빠 믿어. 누구보다 오빠 믿으니까 기죽지 마. 얼른 기운 차려. 고개도 들지 못하고 울고만 있는 남편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제가 좀 나서야겠다 싶었죠. 두 번 다시 남편 얼굴도 안 볼 것처럼 일어난 엄마를 설득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집에서 엄마 주변을 알짱거리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 드라마를 보고 있던 엄마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죠. 엄마는 TV를 보면서 부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저런 꽃다발 받아본 지가 언제였나 모르겠네.
부럽다, 부러워. 엄마는 드라마를 보면서 꽃다발을 받는 여자 주인공을 보고 부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엄마한테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했죠. 엄마, 근데 저 남자 배우 있잖아. 무명 기간이 글쎄 8년이었대. 돈도 오래 못 벌고 힘들게 살다가 영화로 빵 뜬 거잖아. 작년에 수상소감 말하는 거 보니까 무명 배우 시절에 자기를 지켜준 아내한테 정말 고맙다고 말하더라. 얜 또 무슨 산통 깨는 소리야? 너 설마 아직도 정리 안 했어? 내 마음이 무슨 무토막이야? 사람 마음이 어떻게 무 자르듯이 그렇게 잘려. 그래서 지금 너도 그 자식 옆에서 유명한 배우 될 때까지 삽질하겠다는 거야? 삽질은 무슨 삽질이야. 같이 으쌰으쌰 하겠다는 거지. 웃기고 앉아있네. 으쌰으쌰 해서 사람 만드는 건 내가 너 키울 때 한 거잖아. 네가 걔 엄마야? 왜 네가 걔를 돕겠다는 거야? 아우 속 터져 정말. 내가 너 때문에 이제 드라마도 못 보겠어. 그런 소리 할 거면 들어가.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만나줘. 진짜로 성실한 사람이야.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라니까. 집어치워. 걔랑 붙어 다니는 걸 보면 내가 너 가만두나 봐. 은근슬쩍 남편의 가능성을 이야기해보려다가 욕만 얻어먹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굴복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가 꽃다발을 부러워하던 걸 기억하고 남편한테 말했죠. 그리고 남편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세탁소를 저녁 7시쯤 닫으니까 그때 맞춰가서 오빠가 꽃다발을 엄마한테 드려. 내가? 어머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가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엄마가 싫다고 했다고 평생 안 볼 거야? 그럼 우리 결혼은 어떻게 해? 이럴 때 계속 다가가야 미운 정이라도 들지. 그리고 오빠가 허우대가 멀쩡하잖아. 내일 딱 깔끔하게 차려입고 가서 드리면 좋아하실 거야. 저는 벌써 엄마를 설득하는데 성공이라도 한 것처럼 들떠 있었죠.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오랜만에 멀끔하게 차려입었어요. 남편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다 세탁소 불을 끄고 문을 잠그려는 엄마 뒤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뒤를 도는 순간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면서 꽃다발을 내밀며 소리쳤죠. 장모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앞으로 장모님 남은 여생 힘든 일 없도록 다리미처럼 쫙쫙 펴드리겠습니다. 정말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뒤에 있다는 걸 조금도 예상 못한 엄마는 대뜸 눈앞에 있는 꽃다발을 보고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더니 꽃다발을 있는 힘껏 잡고는 마구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라다 못해 겁에 질린 엄마는 이렇게 소리쳤죠. 뭐야? 뭐 하는 자식이야? 당장 안 꺼지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장모님, 접니다. 저예요. 저는 몰래 지켜보다 꽃다발에 사정없이 맞고 있는 남편을 보고 얼른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말리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진정해. 나야, 나. 엄마 딸 수영이야. 뭐? 수영이? 엄마를 잡고 제가 소리치자 엄마는 그제야 아무렇게나 휘두르던 손을 멈추셨죠. 그리고 자기 손에 있던 게 꽃다발이었다는 걸 보고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꽃다발로 사정없이 맞고 있던 남편을 보면서 소리치면서 말했어요. 자네, 사람 놀라게 해서 죽이려고 작정했나? 그렇게 기척도 없이 오면 어떡해? 그리고 왜 내가 자네 장모인가? 내 사위는 미국에 출장 간 큰사위 한 명뿐이야. 어떤 미친놈인가 했는데 역시나 제정신이 아니었네. 진짜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렇게 없어. 그때 저는 엄마의 마지막 말에 울컥하고 말았죠. 그래서 저는
남편 앞을 가로막으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재수가 없다니. 다 엄마 생각해서 이렇게 온 거잖아.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 좀 예쁘게 봐줄 수 없어? 이게 왜 날 위한 건데? 니들 결혼 허락해달라고 무작정 온 거 아니야? 내가 저번에 분명히 말했지. 둘이 꼴 보기도 싫고 인정 못한다고.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니까 돌아가. 한 번만 편견 없이 오빠 진심으로 좀 봐줄 수 없어? 왜 그렇게 안 좋게만 생각하는 거야? 너야말로 내 심정 좀 생각해봐라. 곱게 키워놨더니 힘들게 뻔한 길로 간다는데 누가 찬성해? 내가 네 언니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이랬어?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엄마는 잔뜩 화를 내면서 들고 있던 꽃도 바닥에 던져버리고 가셨어요. 그때 남편은 괜히 저 때문에 꽃다발에 맞기만 했죠. 저는 울먹거리면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아니야. 내 잘못이지. 수영이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미안해.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말고 더 노력하자. 분명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면 엄마도 달라지실 거야. 생각보다 강했던 엄마의 반대에 저는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충분히 머리로는 알고 있었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저를 키웠는지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남편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또 돈만 보고 결혼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와 남편은 거의 한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엄마 마음의 문이 열리길 기다렸어요. 그 와중에도 엄마는 처음 보는 남자 사진을 들이밀면서 말했습니다. 이 남자 한번 만나봐. 내일 저녁에 너 무조건 내보내겠다고 말해놨어. 이 남자 변호사래. 성격도 좋고 착하다더라. 네가 좋아하는 그런 착한 놈이라고. 내가 왜 이 남자랑 밥을 먹어? 나 안 갈 거야. 이게 벌써 몇 년째야. 너 노처녀로 썩으려고 그래? 아니, 난 오빠랑 결혼할 거야. 그래서 엄마가 허락할 때까진 노처녀로 살 거야. 엄마는 제 말에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엄마가 경악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남편은 하루라도 빨리 가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서 저와 같이 집으로 갔어요. 엄마는 남편과 같이 집에 들어오는 저를 보고 어이없는 표정을 짓고 말했습니다. 이젠 막 나가자는 거야? 왜 저놈을 끌고 들어와? 엄마, 그게 오늘은 좀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그날은 제가 괜히 잔뜩 긴장했죠. 그때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서 엄마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장모님, 저희 결혼하겠습니다. 내가 몇 년째 반대하는 거 잊고 있었어? 그러자 남편은 엄마 앞에서 대뜸 무릎을 꿇더군요. 그리고 엄마 눈을 바로 보면서 결심한 듯 말했죠. 저희 아이가 생겼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뭐야? 뭐가 생겨? 그럼 지금 내 딸이 임신을 했다는 거야? 야! 엄마는 벌떡 일어나더니 소파 쿠션을 던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도 모르게 남편 앞을 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차마 쿠션을 던지지 못한 채 어이없는 표정으로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으셨죠. 그리고 엄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내가 뭘 들은 거야? 내 손엔 굳은 살 베겨도 네 앞길에는 작은 돌 하나 없게 하려고 내가 그동안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지금 네가 그 몸으로 저놈을 막아서? 너 내 딸 수영이 맞아?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아이고, 이를 어째. 엄마 잘못했어. 근데 나 정말 잘 살 수 있어. 엄마 있잖아. 저 사람 못 믿겠으면 엄마 딸이라도 믿어줘. 나 진짜 잘 살게. 제발. 가슴을 내리치면서 우는 엄마를 보고 울면서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도저히 진정할 줄 모르고 하염없이 울기만 했어요. 이러다 엄마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때마침 언니가 들어왔죠. 언니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언니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떻게 네 동생 임신했대. 이제 어떡하냐. 뭐? 수영이가 임신을 해? 너 진짜야? 일단 너 나가고 다음에 와. 엄마 쓰러지시겠다. 언니는 다급한 목소리로 저보고 나가라고 말했죠. 결국 저는 남편을 데리고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죄스러운 마음에 눈물만 흘렀어요. 남편은 너무 미안하다면서 저를 안고 같이 울었죠. 도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엄마는 저와 남편을 같이 집에 들르라면서 부르셨어요. 그때 엄마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 아직 자네 사위로 인정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증명해 보여. 이제 애도 있는데 언제까지 반백수처럼 살 거야? 엄마, 백수 아니야. 배우야, 배우. TV를 틀면 어디 나오는데? 배우가 연기를 해야 배우지. 대사 한마디 없이 구석에서 지나가는 게 배우야? 차라리 나한테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으라고 해라. 그게 더 빠르겠다. 너 나한테 불효하는 거야. 알기나 해? 내가 진짜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휴, 너도 너랑 똑같은 거 낳아서 어디 키워봐.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지. 결국 엄마는 갑작스런 제 임신 소식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허락을 받아서 기뻐하는데 언니가 저한테 전화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그 사람 영 못마땅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오더라. 엄마가 욕하고 빗자루 들고 쫓아내도 집 앞에 망부석처럼 서 있는 거야.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허락해 달라면서. 그래서 엄마도 마음을 조금 연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잘 살아. 살면서 보여줘. 언니, 정말 고마워. 나 정말 잘 살게. 그때 언니의 전화를 받고 남편한테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결혼하게 됐죠. 하지만 엄마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마음을 열었다고 해도 완전히 인정하기는 어려우셨을 거예요. 매번 남편과 형부를 노골적으로 비교했으니까요. 어떤 시기였냐면 밥상에 앉아도 늘 맛있는 고기 반찬은 형부 앞에만 있었죠. 그리고 남편 앞에는 시금치, 김치 같은 반찬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다들 맛있게 먹어. 엄만 너무한 거 아니야? 둘째 사위인 집어 먹을 것도 없어. 아무리 사위가 미워도 이렇게 대놓고 차별하면 어떡해. 원래 한국인은 김치만 있어도 밥 먹는 거야. 그거 싫으면 나물 넣고 밥 비벼 먹던지. 엄마의 말에 진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죠. 그때 옆에 있던 형부가 민망했는지 갈비찜을 남편 앞에 두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맛있는 음식은 다 같이 먹어야 맛있죠. 자네 이것 좀 먹어봐. 형부가 갈비찜을 남편 앞에 끌어놔 주면서 말했어요. 남편은 엄마 눈치를 보다가 감사하다면서 하나 집어들었죠.
그런데 그때 엄마는 남편을 보고 혀를 차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또 준다고 잘도 퍼먹네. 하여튼 눈치코치가 없어. 저러니까 10년째 무명생활이지. 나 밥맛 떨어져서 안 먹을란다. 엄마 왜 그래? 숟가락을 내려놓고 있는 엄마를 보자 언니가 나서서 말했죠. 엄마, 제부한테 언제까지 그럴 거야? 열심히 살고 있잖아. 가족들이 응원해줘야지. 제부 많이 드세요.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엄마 저러다가도 배고프면 또 드시러 올 거예요. 그러자 엄마는 언니의 말에 기가 막힌 표정으로 말했어요. 자식들 죽어라 키워놨더니 애미 편은 안 들고 무시하는 것 봐. 엄마를 또 언제 무시했다고 그래. 엄마가 좀 성격 좀 고쳐. 좀 이쁘게 살자. 어? 힘들수록 감싸주는 게 우리 가족 철칙 아니었어? 엄마 왜 이렇게 변했어? 으휴, 몰라, 됐어. 엄마는 그렇게 화를 버럭 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엄마랑 밥만 먹으면 남편은 집에서 소화제를 먹었죠. 애써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는 남편이 안쓰러웠어요. 남편은 오디션을 보러 다니면서 대리운전, 배달까지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엄마 성에 안 차는 게 문제였죠. 그렇게 저는 예쁜 딸을 낳고 아이가 돌쯤 지났을 때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것마저도 못마땅해 하면서 혀를 차며 말했어요. 아유, 처자식 제대로 먹여 살리지도 못해서 수영이가 애 맡겨놓고 출근하는 것 봐. 저러니 내가 좋게 볼 수가 있겠냐고. 엄마, 내가 애초에 회사 그만둘 생각 없었고 곧 승진심사 있어서 일찍 복직한 거야. 왜 그래 정말. 우리 형편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 이 바보 천치야. 네가 버는 월급에 반도 못 버는데 어디가 같이 벌고 있다는 거야? 손녀딸 보여드리면 좀 달라질까 싶었지만 엄마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남편은 그런 엄마 앞에서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제가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 엄마 눈에 남편은 여전히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암 판정을 받게 되셨죠. 항상 강해 보이던 엄마가 처음으로 약해 보였어요. 수술을 받고 나온 엄마가 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안 죽겠지? 수영아, 엄마 오래 살고 싶은데 엄마 안 죽겠지? 그런 소리 하지 마. 딸들이 있고 사이가 있잖아.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래. 수술 잘 끝났으니까 기다려보자. 심하게 떨고 있던 엄마는 긴장한 모습이었죠. 수술 후 형부의 권유로 입원한 상태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엄마의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모셔서 생신을 챙겨드리고 싶었죠. 그런데 엄마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가 빠지고 있어서 병실 밖으로 나가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다 언니와 저의 설득 끝에 두건으로 머리를 감싼 채 외출하셨습니다. 언니랑 둘이서 엄마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한가득 차렸어요. 그렇게 준비가 끝나고 형부랑 조카까지 모두 와서 앉아 있는데 하필 그날 남편이 늦게 온 거죠. 저는 엄마 눈치를 보면서 계속 좌불안석이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참다 못해 화가 난 얼굴로 말했어요. 하여튼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된 게 한 번도 마음에 든 적이 없어. 아마 이 암 걸린 것도 다 네 남편 때문에 그럴 거야. 엄마 한동안 잠잠하더니 왜 그래 또. 생각을 해봐라. 장모 생일에 사위가 20분이나 늦게 오는 게 말이 되냐? 밉다 하니까 아주 미운 짓만 골라 하지. 아휴, 속 터져. 엄마는 답답하다면서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땐 저도 남편이 좀 답답하긴 했죠. 그냥 좀 일찍 와서 기다리지 왜 늦어서 괜한 소리를 듣게 하나 답답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허둥지둥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너무 늦게 왔죠? 제가 어디 좀 들렸다고 오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내가 말을 말아야지. 됐고, 거기 앉아. 앉아서 밥이나 먹소. 어색해진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저는 케이크를 꺼내면서 장난스럽게 엄마를 보며 말했죠. 엄마, 초 불어야지. 이 나이에 무슨 초를 불어? 그래도 엄마 생신인데 초는 불어야지. 싫다는 엄마를 설득하면서 초에 불을 붙였고 다짜고짜 가족들끼리 생일 축하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겨우 생일 축하 노래를 다 부르고 엄마가 초를 끄셨죠. 그리고 형부가 바로 선물을 엄마에게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장모님 뭐가 필요하실지 몰라 상품권 준비했어요. 항암 치료 끝나시면 백화점에서 갖고 싶은 거 편하게 사세요. 그러니까 꼭 이겨내셔야 합니다. 큰사위가 항상 응원할게요. 고맙네. 진짜 우리 큰사위밖에 없어. 내가 자네 때문에 살아. 한껏 감동받은 얼굴로 형부를 보면서 엄마는 고맙다는 말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엄마한테 작은 상자를 내밀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죠. 장모님, 저도 선물 준비했습니다. 자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선물을 준비했어? 그 돈이면 그냥 우리 손녀 옷이나 한 벌 더 사줘. 내가 무슨 선물 달래? 열어보지도 않고 야박하게 말하는 엄마를 보고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둘째 사이가 준비했는데 열어보고 말하자. 빨리.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던 엄마는 마지못해서 상자를 열어봤어요. 그런데 엄마의 표정이 이상했죠. 저는 또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뭐길래 그래? 그런데 엄마는 제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곧장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죠. 자네, 이게 뭔가? 장모님께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주문 제작한다고 하긴 했는데 잘 맞을지 모르겠네요. 이거 혹시라도 안 맞으면 치수 조절도 된다니까 불편하시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장모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둘째 사이가 너무 못나서 죄송합니다. 그때 엄마가 상자에서 꺼낸 물건은 가발이었어요. 그동안 독한 항암 치료로 엄마가 머리가 많이 빠진 걸 보고 남편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머리가 빠지는 자신의 모습이 보기 싫어서 늘 두건 같은 걸 쓰고 다니셨죠. 엄마는 뜻밖의 선물에 놀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발 밑에는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날 엄마는 그 편지를 읽고 끝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마를 울린 편지 내용은 이랬죠. 장모님, 미운 둘째 사위입니다. 마음에 드는 구석 하나 없어서 늘 저만 보면 답답하셨죠? 잘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안 풀려서 저도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여장부처럼 멋있던 장모님이 아프시니까 사위로서 영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예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찾아드리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선물 꼭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별거 아닌 가발이지만 꼭 멋진 사위로 거듭날게요. 그러니 꼭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봐 주세요. 사랑합니다, 장모님. 남편의 편지를 보고 저도 같이 울고 말았어요. 남편만 보면 소리치고 욕하던 엄마를 진심으로 남편은 걱정하고 있었죠. 저는 울먹이면서 남편을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언제 준비했어? 진짜 미치겠다. 정말 어쩜 좋아. 엄마, 내 남편 너무 로맨틱하지 않아? 그때 엄마는 제 말에 눈물을 닦으면서 형부를 보고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자네, 이거 상품권 밀렸네, 밀렸어. 세상에 이런 생각을 했어. 언니도 감탄을 하면서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죠. 제부, 너무 감사해요. 제부가 최고예요. 엄마 얼른 제부한테 한마디 해줘. 그러자 엄마는 당황한 표정으로 머뭇거리면서 남편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니, 자네, 우선 고맙네. 고마운데 자네는 나 밉지도 않은가? 저도 사람인데 섭섭하죠. 그래도 우리 아이의 할머니시고 내 아내 어머니시잖아요. 제가 부족하니까 당연하다 생각하고 받아들여야죠.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이렇게 날 나쁜 년으로 만들어. 내가 못 살아 정말. 울먹이던 엄마가 상자를 떨어뜨리자 밑에서 무언가 툭 떨어졌어요. 그건 바로 남편의 사진이 있는 사원증이었죠. 토끼 눈이 된 엄마가 남편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뭔가? 제 사원증이에요. 저 배우 생활 그만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하고 배우 생활은 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장모님이 어떤 걸 염려하시는지. 저도 이제 아이가 크면 클수록 그런 압박감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배우 생활 접고 큰 회사는 아니지만 탄탄한 중소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제일 놀란 건 저였어요.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남편은 입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보고 물었죠. 여보, 나한테 아무 말 안 했잖아. 대체 언제 입사한 거야? 몇 주밖에 안 됐어.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려고 비밀로 했어. 여보, 난 기다려줄 수 있는데 왜 그랬어? 제가 울먹이면서 말하자 엄마가 다급하게 끼어들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잘했네, 잘했어. 사원증을 먼저 보여줬어야지. 이게 내 최고의 선물이야. 중소기업이면 어떻고 대기업이면 어때? 이제 자네도 번듯한 직장이 생겼는데 나는 어떤 것보다 이 사원증이 최고네, 최고야. 엄마는 남편 사원증을 목에 걸고는 어깨춤이 절로 나온다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남편을 보면서 눈을 반짝이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월급은 얼마야? 엄마, 이 상황에 그런 게 궁금해? 그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 그러자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엄마를 보며 말했죠. 저 한 250만 원 정도 받게 될 것 같아요. 작은 돈이라도 그게 어디야. 고정적인 월급이 생겨서 다행이네. 어서 밥부터 먹자. 에이, 상이 이게 뭐야. 기다려봐. 자, 이제 먹자. 엄마는 상 위에 반찬을 이리저리 정리하더니 흡족한 표정으로 먹자고 했어요. 그런데 상을 보니까 나물 반찬은 큰 사위, 고기 반찬은 남편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보고 엄마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 둘째 앞으로 힘쓸 일 많을 텐데 어여 고기 먹어. 내가 뜯어줄게. 숟가락 들고 어여 밥퍼. 남편은 어색하게 밥을 뜨고 엄마는 그 위에 순수 고기 반찬을 놔주셨어요. 그러자 형부가 장난스럽게 볼멘 소리를 하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위사랑이 갑자기 변할 수가 있어요? 저 서운해요. 아이, 왜 또 서운해? 자네는 알아서 밥벌이 잘하잖아. 남자가 쪼잔하게 그러지 말어.
그리고 남편은 엄마의 달라진 행동에 어색해하면서 눈치를 보며 물었죠. 장모님, 저 정말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이 먹어. 상위에 있는 거 오늘 다 먹고 가. 알았지? 배가 든든해야 일을 잘하지. 우리 사위 아주 신통방통하네. 엄마는 웃으면서 남편한테 대답했고 그 모습을 보고 오랜만에 온 가족이 웃었죠. 그날 식사가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엄마가 남편만 슬쩍 불러서 봉투를 주면서 말하셨대요.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양복 사 입어. 같이 가서 골라주고 싶은데 난 항암 치료가 남아서 못 가겠네. 아이고, 장모님,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저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지금 내 성이 무시하나? 그냥 넣어도 어른이 주면 못 이기는 척 받는 게 예의야. 그동안 내가 모질게 해서 미안했네. 자네도 딸 키우니까 이제 내 마음 좀 이해가 가지? 네, 장모님. 제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엄마의 뜻을 알 수 있었어요. 결국 엄마도 저처럼 남편이 자리 잡고 평범하게 살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길 바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기다려주신 거죠. 그리고 제 남편은 그런 엄마의 기다림에 보답하듯 현재까지도 회사에 잘 다니고 있답니다. 1년도 넘게 잘 다녀서 연봉도 조금 올랐어요.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려고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았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엄마가 남편한테 고급 시계도 사주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막내 아들처럼 남편을 아껴주고 있어요. 꼭 제가 처음 취업했을 때 저를 걱정하던 엄마 모습 같았죠. 제가 딸을 키워보니까 더 엄마 마음을 헤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역시 자식은 자기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야 부모 마음을 이해하나 봐요. 엄마 가슴에 대못 박았던 만큼 앞으로 남은 생은 잘 보살펴 드리겠다고 다짐했죠. 항암 치료도 꾸준히 받아서 엄마는 건강도 많이 회복한 상태랍니다. 부디 이 행복이 쭉 오래가길 바랄 뿐이에요.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늦기 전에 가족 간의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을 일찍 알아채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